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디자인 패턴인 팩토리 메서드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싱글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이번 시간에는 같은 이제 생성 패턴에서의 이제 팩토리 디자인 패턴을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팩토리 디자인 패턴이 어떤 때 필요한지 문제 상황을 먼저 보고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제 특정한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해야 될 때 매번 new 키워드로 이제 직접 인스턴스를 만든다라고 이제 해 볼게요. 이게 단순한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통 인터페이스인 버튼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제 윈도우 버튼, 그 다음에 뭐 맥 버튼, 운영체제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버튼이라는 객체를 구현을 한다라고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운영체제에 따라서 다르게 구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이제 함수에서 구현을 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버튼이라는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제 윈도우 버튼 그 다음에 뭐 맥 버튼 뭐 요거를 이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함수에서 얘를 구현을 하려면은 이제 분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if문 걸어가지고 우리가 OS가 뭐 만약에 뭐 윈도우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윈도우 버튼을 이제 new를 해서 생성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else 해가지고 뭐 else if 해가지고 뭐 운영체제가 이제 뭐 맥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이제 new 해서 이제 뭐 맥 버튼 뭐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분기가 있을 때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윈도우 버튼 하나, 맥 버튼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밖에 없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버튼 종류가 한 10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거 일일이 분기 나눠 가지고 이품을 만들면은 뭔가 좀 모양새가 더러워지겠죠. 코드가 좀 더러워지고 복잡해질 거예요. 자, 밑에 내려가서 이제 직접 보면은 이제 draw toolbar라는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이제 해볼게요. 운영체제의 이제 OS는 이제 string이라는 이제 타입의 변수를 받아가지고 윈도우 또는 맥 둘 중 하나만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 버튼은 이제 버튼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서 이제 구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운영체제가 윈도우다 그러면은 세이브 버튼은 이제 윈도우 버튼으로 만들고, 이제 아니다 맥이다라고 하면은 맥 버튼을 만들어서 이제 렌더링을 시켜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게 다른 함수로 또 넘어가게 되면은 이 짓을 계속 반복해 줘야 돼요. 똑같이 이제 운영체제 를 이제 윈도우냐 맥이냐에 따라서 또 나누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함수에 들어가서는 얘를 또 나누고, 이런 식으로 되게 번거로운 작업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렌더링하는 함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객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부문의 개수가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현해야 될 분기도 많아지게 되고, 이거를 뭐 공통 로직이 아니라 함수별로 각각 다 구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코드를 구현하기가 까다롭고 좀 더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버튼이 이제 버튼이 10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뭐 버튼이 뭐 100개로 나눠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품은 이제 뭐 100개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의 객체를 직접적으로 구현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뉴를 통해서 생성해야 되는 객체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코드가 복잡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왜 문제인가를 보면은 생성 로직이 계속 중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if문들이 이제 함수마다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코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짤 때에는 좀 더 중복이 된 거를 간소화시키고 좀 더 이제 반복 사용되는 거는 함수로 만들고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사실 버튼 만드는 로직 자체가 아예 다르다 보니까 로직이 지금 뭐 얘는 버튼 두 개를 부르죠, 얘는 뭐 하나를 부르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오케이도 있고 캔슬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로직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얘 자체를 함수로 만들기에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성 로직이 중복되고 있다는 거는 매우 큰 단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이 좀 취약하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OCP 위반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이 OCP는 뭐냐면은 오픈 클로스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됐을 때에 기존의 코드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기능을 추가를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코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버튼을 10개인 상태로 이 코드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버튼이 이제 한 20개가 추가가 됐다라고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얘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 코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 20개에 대한 코드는 별개로 이제 추가가 되어야지 우리가 유지 보수가 좀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위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함수들 if은 다 걸려 있었죠. 요거 다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거 자체로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실수로 함수 하나에서 if문 빼먹었어요. 그러면은 에러가 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방식 때문에 우리가 이 OCP라는 원칙이 좀 더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OCP는 결국에는 이 코드의 이제 효율성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코드가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버그가 이제 생길 가능성이 점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한 곳만 수정하고 다른 곳을 놓치게 되면은 이제 뭐 여기 운영체제에 맞는 버튼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추가가 안 됐어요. 그러면 에러가 나고 프로그램이 꺼지게 되겠죠. 그래서 런타임 에러 이슈가 결국에는 발생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성 로직이 흩어져 있어서 여기에는 테스트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들 때 동일한 로직으로 이제 만들게 되지만 새로운 객체들을 여러 번 만들어야 될 경우 이제 위와 같은 경우에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코드가 반복이 되고 우리가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우리가 이제 팩토리 디자인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팩토리 디자인 패턴인데, 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이제 팩토리라고 하면은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팩토리 디자인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이제 제품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팩토리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의 클래스를 운영을 하면서 제품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무언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크리에이터라는 요 클래스가 하나 존재해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공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위에 윈도우 버튼들이 있었죠. 그래서 윈도우 버튼, 뭐 맥 버튼 이런 버튼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버튼 네, 아이고, 만드는 공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공장에서는 프로덕트라는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제품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공장에서 생성을 하는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로덕트는 뭐 예를 들어서 버튼 같은 게 이제 될 수가 있고요. 얘를 상속을 받아서 콘크리트 프로덕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만들 버튼들의 클래스를 이제 명시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아까 뭐 윈도우 버튼이 있었죠. 윈도우 버튼. 그다음에 뭐 얘는 뭐 맥 이제 버튼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는 이 제품 하나를 만드는 지금 콘크리트 크리에이터 A가 있어요. 이 윈도우 버튼을 만드는 공장 하나, 그 다음에 이 맥 버튼을 만드는 공장 하나,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객체 지향 디자인 패턴을 구현을 할 때에는 큰 틀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먼저 정의를 하고요. 네,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객체 클래스를 따로 정의를 합니다. 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는데 뒤에 밑에 코드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팩토리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위 타입 이제 크리에이터 공장이에요. 공장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알고리즘이 이제 들어 있고요. 자, 무엇을 만들지는 모른 채 이제 크리에이트 프로덕터라는 공장 메소드,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공장은 결국에는 제품을 만드는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이제 선언을 하고요. 인터페이스를 이제 선언을 하는데 뭐 네, 크리에이터라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고서 이 안에다가 이제 뭐 크리에이트 프로덕트라는 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두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이 크리에이터를 상속받는 클래스들이 여럿 있겠죠. 네, 이 여러 가지의 클래스들은 결국에는 이 create product라는 함수를 재사용할 거예요. 여기서 재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무엇을 만들지는 얘네의 내부에서 알아서 구현하게끔 만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떠한 크리에이터든지 상관없이 이제 create product라는 이 메소드를 상속받아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상속받은 메소드는 이 콘크리트 크리에이터들 있죠. 그래서 뭐 맥 버튼 크리에이터 아니면은 뭐 윈도우 버튼 크리에이터 이런 애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버튼을 생성할지 구현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그냥 정의만 만들어 두고 실제 제품에 대한 내용은 이 밑에 상속받는 애들한테 들어가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크리에이트 프로덕트의 반환형은 이 제품 추상 클래스의 프로덕트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인스턴스는 이제 콘크리트 크리에이터의 내부적으로 국지화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네.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크리에이트라는 이제 크리에이트 프로덕트라는 이 함수를 만약에 만들어 놨어요. 네, 만들어 놓게 되면은 얘의 반환 값은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이 인터페이스를 반환을 해 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반환이 될 녀석들은 얘 또는 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터페이스의 특징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인터페이스는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터페이스는 객체 생성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자바도 마찬가지고, 뭐 타입스크립트도 마찬가지고, 뭐 C++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터페이스라는 이 특정한 클래스는 객체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new 해서 이 creator라는 객체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거는 문법 에러가 나요. 왜냐면은 인터페이스 자체는 객체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환값은 프로덕트이지만 실제적으로 반환할 녀석들은 이제 이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뭐 new 프로덕트 A라는 거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프로덕트란 타입을 반환을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덕트를 상속을 받아왔어요. 상속받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반환 타입으로 적절하게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실제 인스턴스는 결국에는 우리가 프로덕트 A든지 프로덕트 B든지 구체화된 인스턴스를 반환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애를 이제 이따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반환값은 프로덕트이지만 실제 인스턴스들은 이 프로덕트의 인스턴스들이 아니라 이 프로덕트 A, 프로덕트 B라는 콘크리트 상속받은 녀석들의 인스턴스가 구체적으로 반환이 된다. 이런 구조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클라이언트와 상위 로직은 이제 프로덕트 인터페이스에만 의존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뭘 쓸지는 이제 클라이언트에 좀 더 의존적이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품 클래스 생성 방식이랑은 분리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큰 중요한 점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이 크리에이터라는 이 클래스는 결국 인터페이스는 결국에는 이제 생성하는 역할만 맡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프로덕트라는 녀석은 이제 역할 을 이제 수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와 이 프로덕트들이 하는 일이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만약에 코드에서 생성하고 역할은 같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될 때 뭐 버튼이 추가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추가 기능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코드를 전반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성과 역할의 기능이 나눠져 있으면은 우리가 생성이 필요하면은 생성만 추가를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기능 추가를 할 거면은 그냥 프로덕트에다가만 코드를 수정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장성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한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장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구분해야 될 거는 이제 심플 팩토리하고 앱스트랙트 팩토리하고 조금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 밑에 코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그러면은 이 팩토리 디자인 패턴을 왜 쓰느냐라고 이제 봤을 때에는 이 생성 책임을 분리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맥 버튼이라는 이 클래스 밑에서 이제 뭐 클래스라고 할게요. 이 클래스 밑에서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여기에다가만 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생성하는 로직 결국에는 이 클래스 해가지고 이제 팩토리에다가 위임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버튼의 생성 로직 자체는 이 팩토리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맥 버튼 어떻게 생성되는지는 몰라도 돼요. 다만 그냥 여기서 뭐 creat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그냥 이 맥 버튼이 생성돼서 나올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성에 대한 책임은 분리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능에 대한 거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스에다가 위임을 받아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팩토리 디자인 패턴은 우리가 여러 개의 클래스들을 동시에 만들 때에 좀 더 효율적이고 이점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확장에 열려 있는 OCP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클로즈드 프린시펄이 좀 더 이제 만족이 되어서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버튼을 추가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요 크리에이트 이 팩토리만 여러 개 생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OCP 원칙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서 가져갈 수 있어서 확장성에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의존선 DIP라는 의존성 역전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뭐 버튼을 만들 때 생성하는 클래스가 필요해진다 뭐 이런 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결합도를 낮추는데 좀 더 용이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테스트 용이성은 뭐 당연한 거예요. 클래스들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각자의 테스트 코드를 짜는 거 너무나도 편리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연성하고 이제 재사용 가능 뭐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코드의 분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뭐 동일한 팩토리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이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행동을 수행하는, 직접적으로 행동을 수행할 제품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얘를 상속받아서 콘크리트 프로덕트, 뭐 예를 들어서 맥 버튼, 뭐 윈도우 버튼, 뭐 우분투 버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로직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프로덕트를 만드래, 즉 이 크리에이터가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동적 바인딩에 의해서 생성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얘가 뭐가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 크리에이터
뭐 A는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뭔가 받아왔다라고 합시다. 얘가 런타임에서 실행이 될 때에는 여기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뭐 크리에이터 A가 왔다 그러면은 제품 A가 생성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뭐 크리에이터 B가 왔다라고 하면은 제품 B가 이제 생성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적인 런타임에서 생성될 제품들, 메소드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하게 된다라는 거고, 뉴의 위치가 명확해져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시다 보면은 오브젝트 생성을 어디서 했는지 헷갈릴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팩토리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뉴가 어디에 들어갈지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new 키워드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일단 크리에이터만 뒤져보면은 new라는 키워드가 있겠죠. 왜냐면은 이 크리에이터는 제품을 생산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new라는 키워드를 좀 더 명확한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변형 확장 포인트가 확실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팩토리 디자인 패턴도 여러 가지의 이제 베리에이션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팩토리를 구현할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뭐 고민을 하게 되시면은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현하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이라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이얼로그라는 이제 하나의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프로덕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냐 팩토리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는 이제 제가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썼었죠. 네. 이런 식으로 이 프로덕트를 상속을 받아서 윈도우 버튼, 맥 버튼이 각자 지금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팩토리에서 크리에이터에서 이 맥 버튼을 생성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공장 A, 팩토리 A, 팩토리 B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윈도우 다이얼로그에서는 아마도 윈도우 버튼을 만들겠죠. 맥 다이얼로그에서는 아마도 맥 버튼을 만들겠죠. 이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인터페이스, 프로덕트 인터페이스를 일단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버튼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여기 두 가지 메소드들이 존재하는 거 일단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프로덕트를 지금 정의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윈도우 버튼이라는 거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맥 버튼이라는 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화면에 그려질 때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렌더 함수를 상속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클릭이라는 함수를 이제 둘 다 버튼이라는 인터페이스에서 상속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왜 쓰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이 인터페이스는 이 함수를 무조건 상속받아라 라는 의미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짜실 때에는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 돼요. 이 메소드들이 이 버튼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함수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상속받은 애들은 무조건 렌더랑 온클릭이라는 함수를 구현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문법 에러가 나니까. 그래서 이 버튼을 상속받은 애는 무조건 렌더라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이 버튼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는 온클릭이라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왜 쓰느냐라고 이제 봤을 때에는 인터페이스는 이제 메소드들의 상속을 강제시켜요. 이런 메소드들의 상속을 강제시키는데, 자, 그러면은 이 메소드들을 상속받아서 뭐 할 거냐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쓸지는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이 버튼을 상속받은 애는 무조건 얘를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이 렌더라는 기능이 존재할 거고요. 온클릭이라는 기능이 존재할 거다. 라는 거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버튼 A라는 걸 이제 만들고 이 뒤에는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네, 그러면은 이 A는 결국에 우리가 메소드가 두 개 있다는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렌더라는 함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죠. 왜냐면은 버튼 타입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온 클릭이라는
이라는 함수가 존재할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버튼 타입이기 때문에 얘를 상속받은 무언가는 무조건 렌더랑 온클릭이라는 함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 A를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얘가 뭐 맥 버튼일지 윈도우 버튼일지는 잘 몰라요. 얘는 나중에 결정이 되겠죠. 네, 잘 모르지만 이 렌더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온클릭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클릭했을 때 일어나는 이벤트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이유, 우리가 이 메소드들이 하위 클래스에도 무조건 존재한다. 그 기능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약간 메뉴판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뉴판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메소드는 결국에는 얘도 있고 얘도 있을 거예요 라고 이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각각의 윈도우 버튼들은 렌더라는 함수, 그 다음에 온클릭이라는 함수 다 이제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하고 있죠. 만약에 얘가 없다라고 하면은 에러가 날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는 이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 놨어요. 아까 위에서 봤을 때에는 인터페이스로 이제 구현을 해놨는데 왜 갑자기 abstract 클래스로 이제 구현을 해놨느냐, 여기가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자, 인터페이스랑 abstract 클래스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인터페이스에 있는 모든 메소드들 있죠. 이 메소드는 무조건 바디가 없어야 돼요. 바디가 없어야 됩니다. 얘는 어느 문법이든 어느 언어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얘 지금 보면은 바디가 없어요. 바디라고 하면은 우리가 함수를 봤을 때 이제 요 실질적으로 로직이 들어가는 요 파트 있죠. 여기를 우리가 흔히 바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디가 없어요. 네. 왜냐면은 인터페이스는 원래 그런 애예요. 얘는 그냥 명세서 같은 애라서 이런 함수가 있을 거다라고 알려만 주는 애지, 그 기능에 대해서는 이 상속받은 애들한테 이 책임을 다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윈도우 버튼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있겠죠. 네, 그런 기능들은 윈도우 버튼에서 구현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맥 버튼이 있는데 맥 버튼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있겠죠. 그러면 맥 버튼에서 구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기능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고요. 오직 이 함수들의 명세만 나타내면서 얘를 상속받은 애는,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애는 이 함수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 존재성만 알려줄 뿐이고 기능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똑같이 이제 다이얼로그를 상속을 받는 이제 애들이 있습니다. 뭐 윈도우 다이얼로그, 그 다음에 뭐 맥 다이얼로그가 있는데, 만약에 얘네 둘이 이제 공통된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공통된 기능이니까 사실 함수 써가지고 반복하면 좋겠죠. 예, 공통된 부분은 같이 만들어두는 게 좋겠죠. 근데 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바디가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함수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abstract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인터페이스처럼 이 바디가 없는 메소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디가 있는 메소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abstract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이 바디가 있는 클래스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다이얼로그 클래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 abstract 메소드예요. 즉 바디가 없는 메소드입니다. 바디가 없는 메소드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렌더 다이얼로그라는 함수는 이 밑에 있는 다이얼로그를 상속받은 클래스들에서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메소드인가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이제 보게 되면은 바디가 있죠, 지금. 바디가 있는 이제 메소드예요. 자, 그래서 얘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다이얼로그를 상속을 받는 애들은, 자, 인터페이스랑 똑같아요. create 버튼이라는
메소드를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렌더 다이얼로그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렌더 다이얼로그는 밑에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이얼로그라는 abstract 클래스에서 구현을 함으로써 이 렌더 다이얼로그라는 기능은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 바디가 있는 메소드의 특징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디가 없는 메소드를 쓸 때에는 바디가 없는 메소드만 있는 클래스를 만들 때에는 인터페이스를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공통된 기능들이 존재해야 할 경우, 얘처럼 이제 렌더 다이얼로그라는 기능이 존재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가 abstract 클래스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바디가 있는 메소드를 직접적으로 구현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인터페이스와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안 쓰고 이제 abstract 클래스를 썼는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공통적으로 쓰일 거기 때문에, 얘를 상속받는 모든 클래스에서 공통적으로 쓰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 렌더 다이얼로그라고 하면은 요 dsum create 버튼 요 함수를 불러서 호출할 수 있어요. 자, 이 abstract 클래스에서는 아직 구현이 안 됐더라도 얘는 상속을 받아서 어떻게든 구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현이 안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호출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호출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직 얘가 구현은 안 됐어요. 하위에서 구현이 될 거예요. 하위 클래스에서. 하지만 얘 자체는 호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이라는 클래스는 결국에는 그 버튼이라는 이제 클래스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왜냐면은 얘 지금 보시면은 이 create 버튼이라는 거는 버튼이라는 타입의 어떤 객체를 반환을 해줄 거예요. 이 버튼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었죠? 이제 렌더라는 함수하고 onClick이라는 함수가 있을 거라고 여기 명세서에 지금 뭐 메뉴판에 지금 써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렌더 다이얼로그라는 이 함수 안에서 이거 두 개를 지금 호출하고 있네요. 네. 얘가 이제 어떠한 이제 함수든지 간에 하위 클래스든지 간에 얘를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할 거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윈도우 다이얼로그는 결국에는 윈도우 버튼을 받아는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버튼을 이제 받아는 해줄 거고요. 그다음 맥 다이얼로그는 이 맥 버튼이라는 거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받아는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생성 로직들이 명확해졌어요. 자, 이 버튼은 기능들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버튼에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맥 버튼에선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인터페이스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은 하위 클래스에서 지금 구현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예.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다이얼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성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성하는 로직을 아예 하위 클래스에다가 위임을 해줬어요. 그래서 윈도우 다이얼로그는 윈도우 버튼을 리턴을 해주고요. 맥 다이얼로그는 맥 버튼을 리턴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하는 로직을 다 자식에다가 맡겨가지고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코드에서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함수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함수 하나로 압축을 할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운영체제 타입을 이제 받아가지고 윈도우다라고 하면은 윈도우 다이얼로그를 할당을 해주고요. 맥이다 그럼 맥 다이얼로그를 할당을 해주고, 렌더 다이얼로그를 호출만 해주면은 얘가 알아서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버튼들이 이제 생성이 돼서 리턴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요 녀석들이 이제 실행이 되는지는 위에 있는 코드들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 로직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제 프로덕트 인터페이스가 버튼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이 동작들을 각각 메뉴판처럼 만들어 놨다. 이에 대한 기능들은 각각의 컨크리트 프로덕트에서 알아서 구현을 해놨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크리에이터 추상 클래스,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버튼을 생성하는 로직을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능에 대한 함수들의 구현,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생성에 대한 구현,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팩토리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팩토리와 프로덕트가 구분되어 있어서 생성을 담당하는 로직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생성을 담당하는 말이 좀 꼬이네요. 예, 생성을 담당하는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기능을 담당하는 인터페이스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팩토리 디자인 패턴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팩토리 디자인 패턴 왜 쓰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이 생성 로직에 집중화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 로직 자체가 기능과 합쳐져 있으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생성 따로, 기능 따로 이렇게 구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new라는 게 엄청나게 이제 흩뿌려져 있던 거를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다. 유지보수에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 이유를 이제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드가 변경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유지보수가 좀 더 원활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각각의 이제 뭐 요런 이제 생성자들이 흐트러져 있을 때 우리가 요런 이제 크리에이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크리에이터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OCP라는 거를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OCP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원활한 코드 생성이 가능하다, 코드 변경이 가능하다, 유지 보수가 원활해진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존성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한데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용자는 이 크리에이터 하나만 사용하면은 버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버튼들 손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 활용하냐라고 하면은 뭐 다양한 이제 뭐 UI 라이브러리들 같은 게 있어요. 그다음에 뭐 운영체제마다 좀 더 다르게 구현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얘는 나중에 플러터를 갈 때에 플러터가 뭐 윈도우도 지원하고 맥도 지원하고 뭐 크롬도 지원하고 뭐 안드로이드, iOS 다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분기가 엄청나게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드는데 좀 더 이 인캡슐레이션이나 앱스트랙션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나눠서 생성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데 이럴 경우에 내가 특정한 팩토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이제 객체 생성 책임을 서브 클래스로 위임하는 패턴이에요. 즉 기능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하고 분리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가장 중요한 게 OCP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이고 우리가 기능과 생성을 구분함으로써 좀 더 유지보수, 코드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팩토리 디자인 패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생성과 좀 복잡하긴 한데 이 생성과 그 다음에 기능을 하는 구체적인 메소드들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을 하는 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애, 얘네들의 생성 패러다임을 분리를 하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